알파홀딩스는 2002년 설립돼서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RTL 설계 및 시스템 온칩, IR 리시버 등의 제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계열 회사를 통해서 인터류킨 치료제 등 바이오 사업과 방열 소재 개발 공급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반도체 97.9%, HDMI 솔루션 1.7%, 바이오 0.4%로 구성됩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744억 원, 영업 손실 50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7%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28%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101.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반도체 사업 매출은 증가했으나 국내외 투자 자산 평가 손실 발생으로 손실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유형자산의 양도 결정을 발표했는데 이게 최초 공시는 아니고요. 내용이 기재에 정정된 거죠. 이 공시 하나 볼 거고요. 6월 20일자 공시는 먼저 선행 공시 보고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양수 결정의 정정입니다. 내용도 양수가 아니라 양도입니다. 회사의 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공시입니다. 자산의 구분은요,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소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고 양도 금액은 260억 원입니다. 회사 자산 총액의 18.1%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경영 효율화 및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결정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현금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인데 계약 체결일은 작년 10월 26일이었는데 양도 기준일을 12월 30일, 즉 잔금일자를 좀 연기한 거죠. 하단 내용을 볼게요. 원래는 7월 1일자로 등기 예정, 즉 잔금을 치렀어야 되는데 12월 30일자로 일정을 변경한 겁니다. 변경 목적은 상호 합의에 따라서 토지 잔금의 지급 일정을 변경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하단 내용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상대방은요, 주식회사 원익 IPS입니다. 회사는 이 경기도 평택에 소재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솔라셀 전용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금 여력이 없어서 지금 이걸 연기한 것이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특정 어떤 사항 안에서는 지금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되는 이 토지 거래에 대해 종결에 지급한다. 소유권의 이전 사항이 있는 건지 하단의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상기 양도 기준일 등기 예정일은 계약서상에 합의한 바에 따라서 이 토지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서 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 정해질 것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게 구체적인 일정에서 왜 연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7월 1일 날 할 수 있는 거를 다시금 연말로 좀 미뤘는데 네. 건물의 매매 대금은 지금 160억 원 이미 지급을 받았고 토지 매매 대금에서는 지금 잔금 20억만 좀 남아 있는 상태로 좀 보여져요. 지금 제가 맞나요? 맞네요. 지금 40억 중에 40억이 잔금이 남았었어요. 네네. 그런데 7월 1일 날 20억 주고 나머지 20억을 12월 말로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원익 IPS의 관점에서는 이 공정의 어떤 셋업 상태가 아직 뭐 준비가 좀 덜 됐던 이슈가 있지 않았겠나. 20억 원을 못 내가지고 이 자산 승계를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이 부분은 상호 합의에 따라서 그래도 뭐 신의 성실에 입각해서 아마 정정이 된 것이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자 소송 등의 제기 신청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한 청구인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는 SPMC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알파홀딩스는 원고로부터 239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 기재사항의 부동산을 지분 소유권 이전의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알파홀딩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중 100분의 9.97 지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절차를 하고 각 소유권의 이전 청구 가등기에 대한 말소 절차를 각 이행해라. 좀 내용은 뭐냐면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291억 원에 대한 금액을 받고 등기를 이전해라 라고 좀 요구하는 공시인데
하단 내용을 볼게요. 향후 대책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투자 판단 사항에서는 299억 원에 대해서 위약금 60억을 상기한 239억에 대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라라는 소다. 지금 전체 매가는 299억인데 위약금 60억을 차감하고 239억을 줄 테니까 등기 이전해라. 이런 공시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회사는 뭐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공시 살펴봤는데 먼저 소송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이 어쩌다가 SPMC와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거죠? 일단 이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이 계약상 이해에서 이 계약을 매각을 논의한 것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파홀딩스가 이 지가가 상승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는 팔 수가 없어서 매각을 안 하는 것인데 이게 상대방에서 너무 헐값에 인수를 요구한다라는 어떤 관점 때문에 법적인 어떤 분쟁 요소가 좀 발생된 것처럼 보여지고 자세한 사항들의 귀책사유 유무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회사 측은 이 부분이 기업 가치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이 토지 건물에 대한 가치가 상당한데 오히려 이걸 헐값에 매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으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업 부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적자 사업부인 바이오 사업부를 정리하고 이제 주력 사업인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을 하려는 모습인데 대표님 이 사업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금 먼저 1분기 실적 볼게요. 지난 전년 동기에 168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222억 원의 1분기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영업 손실은 10억을 기록했고 단기 순손실은 66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단기 순손실의 비율은 좀 더 커졌지만 영업 손실의 비율은 뭐 전년 동기와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명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5년 연속 만약에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되면 알파홀딩스도 사실상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 요건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검토를 다 하지 못했어요. 추후적인 부분은 이 언론을 통해서만 제가 이제 확보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반기 검토 보고서 때 이 부분은 기업공시연구소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알파홀딩스의 경우에 지금 이 대규모 영업 손실을 실현하게 된 이 부분이 바이오 사업 중단 부분에 대한 손익 효과가 좀 반영이 된 것이다. 이 중단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는 2분기에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익으로 개선될 수 있는 요지는 2분기 실적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회사는 좀 자신감 있게 피로가 좀 했는데 네네. 바이오 사업부는 말 그대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 이 순간 회사 내부에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분은 열심히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바이오가 다 까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단기에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중복해서 회사 내부에 사업부를 두고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바이오 사업.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법인으로 하여금 아니면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이 종속회사의 관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관계로 해서 사실상 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이점들이 있는데 알파홀딩스의 경우에는 이 사업 부분 내에서 이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손익 영향이 좀 상당히 크게 좀 작용된 것이 아니었나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알파홀딩스 이렇게 바이오 사업을 정리하면서 실적 회복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알파홀딩스 주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 하락한 2,455원인데 오는 작년 1월이었죠. 작년 1월 7,000원 주가 대비해서는 거의 주가의 하락폭이 지속적인 낙폭 과대의 흐름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패턴 자체는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건에서는 사실상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관점보다는 지금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업황들이 지금은 다소 이 소강 상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업황의 부진이 아닙니다. 업황의 부진이나 업황의 어떤 피해 관점이 아니라 반도체 이 기대감이 수반된 상승분들은 작년에 이미 많이 선반영된 효과가 있었는데
오히려 알파홀딩스의 경우에 보면 지금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가는 추세적으로 저점의 영역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형국이거든요. 회사의 어떤 이 불확실성 이슈, 즉 회사의 중대한 경영의 영속성 문제가 없다면 바닥권 영역에서 관심 가져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2분기 손익구조 관점에서 영업이익으로 이 턴 어라운드 되는 이 상황들이 명확하다면 모아가는 전략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2,300원에서 2,400원 구간, 좀 리저너블하게 좀 타점을 잡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잡게요. 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2,200원, 2,200원에서 2,400원, 2,200원에서 2,4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파홀딩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200원에서 2,4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